1949년 5월 국군 최전방 대대장 2명이 같은 날 38선을 넘어 잇따라 월북합니다. 그것도 휘하 병력을 모두 끌고 월북하려다가 대대적인 총격전까지 벌어집니다. 전방을 지키던 대대 2개가 월북한 것은 국군의 엄청난 손실이자 치욕이었습니다. 당시의 대대장은 현재 연대장급이고 월북한 2명은 모두 육사 출신이었습니다. 정부 수립 1년도 안 된 신생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육군 참모총장까지 교체됐습니다. 대체 그들은 왜 38선을 넘었을까요? (1949년 5월 4일) 오후 1시 춘천에 주둔한 국군 제1여단 8연대 1대대장 소령 표무원이 대대 병력 508명을 인솔하고 야간 연습에 나섭니다. 부대원들에게 실탄은 소지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산맥을 넘어 다음 날인 5일 새벽 3시 1대대는 춘천에서 서북방 20km 지점 말고개까지 진출합니다. 이곳은 38선 이북이었습니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북한군이 이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표무원은 부하들에게 희생되지 말자라며 투항을 지시합니다. 장병들은 그제서야 대대장에게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 중대장 최동섭 중위가 우리는 대대장에게 속았다. 즉시 원대 복귀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최동섭 중위와 중화기 중대인 4중대장 한정희 중위 등 장교 2명과 병사 291명은 포위망을 뚫고 M1 소총 228정, 칼빈 소총 44정, 자동 소총 14정, 68mm 기관포와 경기관총 4정을 보존한 채 구사일생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완전히 포위됐던 장교 3명과 병사 114명은 표무원 그리고 그와 행동을 함께한 1중대장 김관식을 따라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8연대 1대대가 월북한 그 시각 8연대 2대대도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대대는 홍천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인 소령 강태무는 5월 3일과 4일 38선 참호 구축 공사를 벌이다가 5일 새벽 1시 38선 경비를 한다며 북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38선 남쪽 12km 오대산 기슭 현리에 주둔하던 100여 명의 중대 병력까지 합쳐서 총 300여 명을 인솔한 상태였습니다. 5일 오후 5시 접경지역 하답에 도착하자 우리 농민들을 약탈하는 북죽개봉에 북한군 보안대를 공격한다며 38선을 넘었습니다. 인제로부터 6km 지점에서 북한군의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1시간에 걸쳐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강태무는 포위됐으니 무기를 버리고 백기를 들고 투항하라 라고 지시합니다. 투항 명령을 이상하게 여긴 김인식 8중대장이 중화기 중대인 5, 7중대와 함께 대대장에게 반기를 들고 북한군에 대항했습니다. 그러나 5중대는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렀고 7중대 일부는 중과 부족으로 북한군에 투항했습니다. 많은 장병이 전사했지만 장교 2명과 병사 136명 등 138명은 M1 소총 81정, 칼빈 소총 46정, 경기관총 2정, 기관포, 로켓포 4문을 가지고 가까스로 돌아왔습니다. 1949년 5월 9일자 조선일보는 월북했던 국군이 속속 귀환하고 있다. 어두운 밤을 이용해 산중으로 분산한 이들은 3일이 지난 지금도 계속 귀환 중이다. 기아와 피로 때문에 영문을 통과하자마자 혼도, 즉 혼절하는 자가 많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분노한 8연대는 38선에 해당하는 모진강 부근까지 진출해서 보복 공격을 노렸습니다. 북한군도 말고개 진지에서 남쪽으로 박격포와 소총 사격을 가해서 일남 지서와 부근 불악이 완전 파괴됐습니다. 6여단장 김백일 대령과 8연대장 김형일 중령이 38선을 넘어 보복 공격을 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범석 국방장관과 주한미 군사고문단은
예기치 못할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이후 이응준 육군 총참모장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3사단장으로 전출되고 후임에 최병덕이 임명됐습니다. 김백일 6여단장과 김형일 8연대장도 경질됐습니다. 1대 대장 표무원은 1925년 대구 출생으로 당시 24세였습니다. 도쿄에서 중학교를 나온 뒤 일본군에 들어가서 군조, 즉 중사가 됐고 해방 후 귀국해서 군에 들어갔습니다. 표무원은 남로당 군맥의 핵심인 김종석, 최남근과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김종석 휘하에서 하사관으로 있다가 최남근의 추천으로 조선경비사관학교, 즉 육사 전신 2기생으로 입교했습니다. 1925년 경남 고성 출생인 2대 대장 강태무는 일본 리쿄대를 졸업하고 해방 후 형 강태열을 통해 김구의 추천장을 받아 조선경비사관학교 2기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열은 공산주의자로 남로당 활동을 하다가 월북한 자였습니다. 동갑에 동기에 성향도 비슷한 표무원과 강태무는 친구로 지냈습니다. 이들은 남로당에 입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룡의 남로당 숙군 수사가 시작됐을 때 표무원과 강태무는 수상한 행적 때문에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당적이 없고 전방을 지키고 있다며 이응준 총참모장이 보류시켜서 구속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월북사건 1년 후인 1950년 5월 김일성의 직계인 전설적 간첩 성시백이 검거됐을 때 두 대대장 월북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오제도 검수가 압수된 비밀 문서를 해독한 결과 표무원 강태무의 월북이 성시백의 공작의 결과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남로당이 아닌 북로당 성시백에게 포섭된 탓에 표무원과 강태무는 박헌영 등 남로당계가 피해 숙청을 당할 때도 건재했습니다. 남로당 지하 총책이었고 1953년 김일성 정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1956년 소련의 스탈린 격하 여파로 석방된 뒤 1957년 북한을 탈출한 박갑동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1957년 평양 거리에서 우연히 일본 유학 시절의 친구 강태열과 마주쳐서 그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 잠시 뒤 자동차 소리가 나더니 인민군 소장 한 명이 들어오는데 강태무였다. 우리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중학생이던 강태무는 우리의 심부름을 도맡았었다. 강태무는 월북 당시 남로당원이 아니었고 남로당이 월북을 지시한 것이 아니었다. 셋이 이런 얘기를 나누며 같이 술을 마시는 동안 강태무의 운전수가 바로 옆에서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듣고 있었다. 강태무가 남한 출신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정보원으로 운전수를 붙여 감시하는 것이었다. 강태무와 표무원의 월북은 숙군 수사에 대한 공포 때문에 벌인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성시백의 지령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강태무는 월북 직전 국방부에서 나온 정보요원이라며 민간인 한 명을 부대에 소개한 뒤 작전에 동행시켰는데 그가 부대를 안내하기 위해 남하한 내무서장, 즉 경찰서장이었음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1949년 당시 육본 작전국장을 지낸 장창국 전 합참의장의 회고 내용입니다. 또 이들의 월북 루트에는 북한군이 미리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태무와 표무원의 비뚤어진 이념 때문에 수많은 국군 장병이 김일성 치하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남의 인생을 볼모로 잡은 강태무와 표무원은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했습니다. 이들은 5월 7일 평양에 도착해 오후 1시 30만 명의 평양 시민이 동원된 군중대회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월북한 병사들은 7월 12일 인민군에 편입됐습니다. 다음해 6.25 남침이 시작되자 표무원은 766 부대 유격 대대장으로 강원도 임원진으로 상륙 침투해 국군의 후방을 교란했고 강태무는 104 치안연대장으로 마산에 진출했습니다. 1951년 10월 9일에는 현재 북한 핵시설이 있는 영변에서 국군 포로들로만 구성된 인민군 22여단이 창설됩니다. 국군 초대 총사령관 출신 송호성이 여단장,
표무원과 강태무 등이 대대장이었습니다. 부대원 세뇌를 위한 사상교육이 이 부대의 역할 전부였습니다. 6개월여의 훈련이 끝나자 여단은 해체되고 국군 포로들은 각 부대로 흩어져서 불발탄을 제거하고 폭격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비행장을 복구하고 일선 전투 정찰을 하는 등 가장 위험한 일을 도맡았습니다. 매일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고 귀순한 인민군 중사 출신 이항구 씨는 증언했습니다. 이후 강태무는 한때 군복을 벗고 좌천되기도 했지만 1996년 인민군에 복귀해 국군의 소장에 해당하는 중장을 달았고 2007년 죽기 전까지 6.25 전쟁 기념관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대대를 이끌고 월북한 공로로 김정일에게 고급 주택과 승용차를 선물 받기도 했고 자녀들은 김일성 종합대학과 평양의대에 입학하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표무원도 국군의 소장에 해당하는 중장 계급장을 달고 6.25 전쟁 기념관 강사로 있다가 2006년에 죽었습니다. 이들의 월북은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 6.25 전쟁을 촉발시킨 요인이 됐습니다. 김학준 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와 조선 전쟁사 공동 저자인 남로당 간부 출신 이명수 씨 등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표무원 강태무가 김일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각색, 과장해서 제공한 정보를 믿고 북한 지도부는 한국군은 부패해 있고 사기가 떨어져 있다라고 오인했고 한국군 내부를 소상히 알게 됐다고 과신했을 것이다. 이것이 김일성과 박헌영이 남침을 결심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 됐다. 강태무 표무원이 제공한 정보와는 달리 대한민국 국군은 전체 병력의 10분의 1에 달하는 남로 단계가 숙군된 뒤 전열이 정비되고 사기가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또 한국 현대사 전문가인 사사키 하루다카 일본 방위대 교수는 저서 한국 전쟁사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강태무 표무원 월북 사건은 한국군의 여수 순천 사건 다음 가는 일대 불상사였다. 남로당이 장악한 여수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킨 여수 순천 사건, 그리고 표무원 강태무 월북 사건 등 2대 사건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를 삭감하고 그 결과 북한의 남침을 불러온 한 요인이었다. 미국은 중국 장개석 정부에 많은 군사 원조를 했으나 장개석의 군 간부들이 미국의 무기를 가지고 중공군으로 가버리는 것을 목격한 쓰라린 경험이 있었다. 그 쓰라린 경험을 이 2대 사건이 되살렸던 것이다. 1949년 5월 5일 강태무 표무원대대 월북에 이어 10일에는 해군 제2특무정대 508명이 주문진 근해의 경계 임무를 맡아서 부산을 출항해서 다음날 포항에 이르렀을 때 좌익들이 사병들을 내무반에 감금하고 사령관 황운서 중령과 정장 이기종 소령을 사살한 후 월북했습니다.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서 북로당과 남로당이 총동원된 대한민국과 국군 와해 공작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잇따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무원 강태무 대대 월북 사건 당시 많은 장병들이 반국가 행위를 거부하고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은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추락했던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군내 좌익 세력을 색출하는 숙군은 더 강화됐습니다.